세종시 한 주유소에서 일하는 정수 씨는 2년 전 그날 아주 특별한 남자를 만났습니다. 11시 40분경쯤에 뭔가 슝 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꽝 엄청나게 큰 소리요. 소 쏘는 소리 그 느낌이었어요. 정확하게. 뭐 군부대 훈련 잘못 나왔나 했죠. 포탄이 터지는 것 같았다는 굉음의 진원지는 주유소 앞 대로에서 벌어진 교통사고 때문이었습니다. 차가 넘어져갖고 번쩍번쩍 하고 있는 상황이더라고요. 너무 무서웠어요. 연기가 나니까. 커브길을 돌다 전복된 차량은 앞부분이 크게 망가져 운전자가 차 안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당장이라도 폭발할 것 같은 모습에 가까이 다가갈 엄두조차 나지 않았습니다. 다급히 119에 신고를 하고 구급대를 기다렸다는 정수 씨. 그런데 어떡하지 그러는 상황에 버스가 하나 딱 오더라고요. 그러면서 딱 쓰면서 내려서 뛰어가시더라고요. 여기요 괜찮아요? 엄청 큰 소리로 들었어요. 예. 갑자기 곧바로. 갑자기 나타났어요. 예, 갑자기 나타났어요. 뭔가 이렇게 구하시려고 하시더라고요. 사고 현장을 지나가던 버스에서 내린 한 남자가 거침없이 사고 차량으로 달려갔답니다. 차 안에 있는 운전자를 구하려는 듯 발로 차 유리를 깨려고 했다는 남자. 하지만 여의치 않았습니다. 그거를 빌려갔어요. 남자는 바로 옆 주유소에 달려와 비치돼 있던 소화기를 빌려갔습니다. 이대로. 아 그렇게? 예, 이대로 그냥 통째로. 문지듯이요? 예. 소화기의 힘을 빌려 차량 앞 유리를 깬 남자 덕분에 운전자를 차량 밖으로 피신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날 그 남자가 없었다면 운전자 상철 씨는 어떻게 됐을까? 운전석 쪽으로는 낼 수도 없고 연기도 나고 좀 정신이 없었죠. 근데 이제 사람이 오는 팔이 연기 사이로 희미하게 보여요. 연기 속에서 호련히 나타나 상철 씨를 구해준 그 남자는 마치 영화 속 슈퍼맨 같았습니다. 이런 분 때문에 내가 살아있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많이 나요. 그분 덕분에 그래도 아들하고 같이 지낼 수 있고 딸도 볼 수 있고 많이 고맙고 말로 표현할 수 없다고 할까요? 호련히 나타났다가 호련히 사라지는 것이 슈퍼맨의 미덕인 걸까? 상철 씨의 목숨을 구해준 남자는 감사의 인사를 할 새도 없이 버스를 타고 사라졌습니다. 여기 슈퍼맨의 도움을 받은 사람이 또 있습니다. 그날 비가 왔어요. 가시거리에 차가 없었거든요. 거의 다 이제 건너오는 중에 이제 꽝 받쳐서 에어백이 다 터질 정도로 막 그냥 돌면서 운석이 떨어진 줄 알았어요. 2달 전 빗길 운전을 하던 지한 씨는 신호가 없는 사거리에서 충돌 사고를 당했습니다. 차량 에어백이 다 터질 만큼의 큰 충격에 정신이 혼미해졌다는 지한 씨. 이러고 있는데 이제 막 숨이 막 안 쉬어지고 막 힘든 상황에서 그분이 문을 열고 들어오셔서 저를 확인하시더니 숨 쉬어야 된다. 지금 몸을 움직여봐라. 어디 다리 움직이냐. 정신 놓으면 큰일 난다. 그래서 저한테 막 이렇게 응급처치를 해주시더라고요. 사고 직후 나타난 한 남자가 지한 씨가 의식을 잃지 않도록 끊임없이 말을 걸며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구급차가 올 때까지 응급처치를 해주며 지한 씨를 지키던 남자. 이번에도 슈퍼맨은 버스에서 등장했습니다. 슈퍼맨이 타고 온 버스는 세종시에서 운행되는 203번 버스. 그런데 지난달 16일 203번 버스의 차고지에 또다시 그가 나타났습니다. 차고지에 쓰러져 있는 시민 곁에 다급히 뛰어와 심폐소생술을 하는 남자. 그런데 버스 기사님이셨어요. 버스 기사님이 구해주신 거예요. 정말 생명의 은인이셨던 거죠. 교통사고로 의식을 잃을 뻔한 지한 씨를 구한 슈퍼맨도 203번 버스를 운전하는 바로 그분이었습니다. 세종시 곳곳에서 슈퍼맨을 만났던 시민들. 위기의 순간 그들이 마주했던 생명의 은인은 모두 동일인이었던 겁니다. 안녕하세요. 김영우 기사님. 예. 아유 반갑습니다. 올해로 6년째 시내버스를 운행하고 있는 김영우 씨. 우리 형님 영웅 찍으러 오신 거예요? 네. 이게 심폐소생술해서 살려주시고. 아니 대단하신 분이에요. 뭐가 슈퍼맨 아니에요 슈퍼맨. 우리 회사 슈퍼맨. 아유 평범한 시내버스 기사님은 어떻게 슈퍼맨이 된 걸까요?
지난달 16일 정오 무렵 비틀거리던 한 남자가 가슴을 움켜쥔 채 그대로 쓰러집니다. 버스 차고지에서 갑자기 쓰러져 버린 시민을 보고 모두들 당황해 우왕좌왕하던 그때 영우 씨가 달려옵니다. 재빨리 남자의 상태를 살피고 응급 조치를 시작하는 영우 씨. 눈이 돌아가고 피범벅이고 혓바닥 안으로 말리고 일단 제가 손가락 넣었어요. 물으라고. 그런데 응급 조치를 하는 사이 의식을 잃은 남자의 숨이 멎었습니다. 영우 씨는 지체 없이 심폐소생술을 시작했고 얼마나 흘렀을까? 굳어있던 남자의 다리가 움직입니다. 남자의 숨이 돌아온 겁니다. 영우 씨의 기지로 의식을 찾은 남자는 곧바로 병원에 이송돼 목숨을 구했습니다. 틀리고 막 이렇게 눈동자도 막 안 보이고 막 그런 상황이 되니까 심폐소생술을 해야 되는 건지 뭔지도 생각이 안 나요. 평소에 교육은 받지만은 안 되더라. 근데 김영우 씨가 딱 오더니 119 불러달라고 한 사람 지정해서 얘기를 했고 혀가 말려 들어가면 기도 막혀서 죽는다고 입을 같이 벌리자고 해서 저거 같이 입을 벌리다가 사람을 살리는 일이 있어서는 좀 이렇게 몸이 밴 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유, 맛있겠네. 운전대를 잡은 그의 모습이 즐거워 보입니다. 저는 이제 제가 버스를 함에 있어서 학교 다닌다고 생각해요. 네, 직장이 아니라 학교. 어떻게 말하면 사람 공부죠. 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이 직업이 참 좋다고 했습니다. 길 위에서 인생을 배우고 있다는 영우 씨. 이게 가면서도 앞차가 졸잖아요? 그냥 가서 뒤에 바짝 붙여가지고 크러쉬 누르는 거예요, 이렇게. 그는 위태로운 상황에 놓인 사람을 그냥 지나치질 못한다고 했습니다. 한 몇 년 전인가 베란다에서 이렇게 딱 나와서 있는데 맞은편에 빌라 꼭대기 한 10명 되는 애들이 2명을 막 발로 밟는 거예요. 아 여보 나 저기 좀 갔다 올게. 뭐냐고. 보니까 집사람이 기겁을 하는 거예요. 아 거길 왜 가냐고. 아 그렇죠. 어디선가 누군가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꼭 나서야 직성이 풀린다는 영우 씨. 그가 슈퍼맨이 된 비법일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살펴가세요. 야간 운행을 하기 전 저녁 식사를 해야 합니다. 아 이거 창피한데. 뭐예요? 예 포도하고 쪼꼬바에 간단하게. 이게 지금 저녁 식사. 예 간단하게 먹으면 졸리고 그러니까. 안전 운행을 위해 일을 할 땐 간단한 음식으로 허기만 달래곤 한답니다. 예, 옛날로 말하면 가마꾼이잖아요. 예, 소중한 생명을 모시다 보니까 운행 중에 별일이 다 있거든요. 예, 뭐 사고뿐만 아니라 버스 안에서도 그런 게 있고 밖에서도 있고 항상 긴장의 연속이죠. 특히나 야간 운행을 할 때면 촉각을 더욱 곤두세운다는 영우 씨. 그래서일까? 버스를 운행하는 영우 씨의 레이더에 심심찮게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포착되곤 합니다. 눈으로 보고 몸이 움직이기까진 긴 시간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나도 뒤에 발. 여기 119 보냈죠? 앰뷸런스. 예, 경찰차도 같이 보내줘요. 전화해놨으니까 힘드실 거예요. 진정하시고. 마치 전문적으로 구조를 하는 사람들처럼 침착하게 매뉴얼대로 응급조치를 하는 영우 씨. 그냥 지나가실 수도 있는 거잖아요. 지나칠 수도 있죠. 예, 근데 그냥 지나치지 않았던 게 정이라고나 할까요? 저도 모르게 그런 마음이 발동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수많은 목숨을 구하는 일이 순간의 기지나 따뜻한 마음만으로 가능했을까? 본인이 노력을 해가지고 자꾸 배워요 그걸. 심폐소생술인가 그것도 배우고 그 우리 집에 오면 매양 엎어줘봐. 그 왜? 심폐소생술 한번 해보게. 막 이렇게 해요. 그 느낌이 어떠냐고 물어봐요 나보고. 아프시지 않았어요? 아팠죠. 아파서 이제 뭐 결론적으로 못하게 하고 막 했는데. 가족들은 그가 자랑스러우면서도 걱정스럽다고 했습니다. 요번에도 뭐 구조활동을 했다고 해서 그 얘기를 듣고 야 그런 건 다 좋은데 너무 위험하다 생각 안 드냐 그랬더니 우리 천황하나님이 누군가는 해야 될 일이라 이거요.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이지만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닐 겁니다. 아유 잠깐 피곤해 보이셔. 잠깐 손 줘봐요. 아니, 내가 잠깐만. 아유 목 좀 한번 만져줘야지. 잠깐만 피로해 보여. 타인을 향한 관심이 습관이 된 사람. 군대 제대하고 한 95, 6년 됐어요. 화물차 할 때 한 10명 애들이 뛰어오는 거예요. 얼굴 피범 먹는 애들이 막 그러니까 청년들이 아저씨 살려달라고. 25년 전 화물차 운전을 하던 그에게 피범벅이 된 청년들이 도움을 요청했답니다. 누군가에게 쫓기는 듯 살려달라며 애원하던 그들을 화물차 짐칸에 숨겨줬다는 영우 씨. 뒤에서 누가 막 쫓아오는 거야. 오토바이 한 20대가. 그중에 대장되는 애가 딱 옆에 붙이더니 차 세우랴. 저기 혹시 뭐 뛰어가는 애들 못 봤냐고. 쇠파이프는 들고 있고 옆에 몽딩이하고. 저 밑에 저 다리 있잖아요. 저쪽으로 갔어요. 저쪽으로. 그리고서 이제 불이 나게 그냥 막 앞만 보고 왔지. 그가 처음으로 누군가를 구한 순간이었습니다. 자신이 내민 손길로 누군가 위기에서 모면한 그 순간이 좀처럼 잊히지 않았습니다. 그때부터 서슴없이 사람들을 구하고 다니다 아찔한 순간도 겪었습니다. 애들이 저 안쪽에서 막 허우적대는 게 보였어요. 그냥 뛰어들어가더라고. 생각할 겨를도 없이. 그 가족들이나 그 주변 사람들이 다 말렸어요. 이제 위험한 상황이 되면 사고가 이제 뒤따를까 봐. 물에 빠진 아이들을 구하기 위해 바다에 몸을 던졌다는 영우 씨. 가족들은 그날 영우 씨도 죽는 줄만 알았습니다. 두 사람을 끌고 나왔는데 그때만 생각하면 진짜 울컥해요. 막 힘이 빠져가지고 딱 누워져가지고 애들 살렸느냐고 둘 다 살았느냐고 헉헉대면서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살렸으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러니까 막 애가 울더라고. 누군가나 해야 될 일인데 나는 내가 구조했다는 게 그 뿌듯하다. 누군가는 영웅심에 괜한 오지랖을 부린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내가 도와야겠다는 남자의 사명감은 많은 사람들에게 기적을 선물했습니다. 살았다. 막 숨이 안 쉬어지고 터질 것 같이 막 안 좋은 상태였었어요. 그분께서 제 의식을 깨우시더라고요. 정신 차려야 된다고. 그러면서 제가 이제 숨을 쉬기 시작하고 이제 그런 상태에서 이제 119가 왔어요. 그분을 보면 느낀 게 제가 위안이 됐어요. 너무 진짜 감사했거든요. 기적을 만드는 건 어쩌면 아주 작은 것에서 시작합니다. 태풍 마이삭이 강원도를 덮치며 대교가 붕괴 직전에 놓였습니다. 근처에 살던 시민 한 명이 필사적으로 수신호를 하며 다리를 건너려는 차량을 막아섭니다. 사고 날 것 같으니까 무조건 좀 막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죠. 당연한 거 했는 건데 뭐 그렇게까지. 시민 영웅 박광진 씨의 수신호를 보고 위험을 감지한 차량이 후진을 해 대교를 벗어나자마자 다리가 무너졌습니다. 울산 아파트 화재 현장에서 사다리를 개조해 15명의 생명을 구한 구창식 씨. 무조건 가족을 구해야 되겠다 하는 그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그 역시 도와줘야겠다는 생각밖에 하지 않았습니다.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그저 한 발짝 다가서는 것. 시민 영웅은 그렇게 탄생하고 있었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아무나 될 순 없는 영웅의 조건. 그 시작은 타인에 대한 관심이었습니다.